푸른밤 종윤입니다. 어릴 때 잠깐 한눈을 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익숙한 거리가 아닌 전혀 모르는 거리를 헤맬 때 일단은 너무나 막막한 마음이 들죠. 근데요, 그 막막함의 정체는요, 길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계속 이대로 혼자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더 커서겠죠. 가끔은 커서도 그 불안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날, 혹은 내가 하던 일에서 넘어진 날, 그런 날이면 갑자기 외딴 곳에 버려진 기분이 들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다들 아시죠? 길을 잃었을 때는 항상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요.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멀리 간다고 해도 어긋나면 더 어긋났지 지금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한참 걸릴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가까운 곳에 나를 일으켜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12월 18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스웨이드의 Like Kid 였습니다. 네, 그래요. 길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그런 이야기를 오프닝에서 나눴는데요. 저 어렸을 때 진짜 길 잘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물론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막 방향 감각이 좋지 못해서 네, 길을 자주 잃긴 하는데, 그래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막 모르는 곳으로 계속 막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만히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물리적으로 길을 잃었다라는 거 말고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하는 뭐 꿈이라든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잃어버렸을 때 막 그냥 내달리는 것보다는 또 방향을 잘 찾아보고 둘러보고 되짚어보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게 또 아니라요. 자,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 함께합니다. 철저하게 본인들의 모습을 감췄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죠. 요즘같이 쌀쌀한 겨울에 잘 어울리는 어쿠스틱 밴드 스탠딩 에그와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부터 2016년 4월 3일까지 전시되는 풍경으로 보는 인상주의전에 초대합니다. 반 고흐, 모네, 르누아르, 고갱 등 인상주의 대가들의 풍경화를 마음껏 보실 수 있는데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고요. 12월 22일부터 1월 22일까지 관람 가능한 티켓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유준상, 박건영, 전동석이 출연하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초대합니다. 1월 3일 일요일 오후 2시 티켓이고요. 장소는 충무 아트홀 대극장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신청해주세요.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생상 차이홍 중국어, 르노 삼성자동차, 롯데관광개발, 이투스 교육, 기초영어 해커스톡, 세정웰메이드, 개념플러스 유형, 환인제약, 삼성정밀화학, 속쓰리맨 켈포스,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 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예전에도 이 가수의 노래를 가져왔던 적이 있는데 신보가 나왔을 때 신보의 수록곡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 앨범은 아마 2013년도쯤 12년, 13년 이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구엘의 Don't Look Back이라는 노래예요. 그 PBR&B에 좀 지금 또 선두에 서 있는 그런 대중적이면서도 또 예술성을 함께 겸비한 그런 아티스트고요. 미구엘, 드레이크, 뭐 위켄드 이런 대중적이면서도 이제 PBR&B의 음악성을 가장 많이 표현해내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는 들어보시면은 되게 악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악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소한 가상악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면 근데 멜로디가 또 수려해서 들으면서 좀 밤과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묘한 느낌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구엘의 Don't Look Back 듣겠습니다. If I don't make it back before the sun, all you have to do is run. Just promise me you'll run. And don't look back. Don't look back. Don't look. 미구엘의 Don't Look Back 듣고 왔습니다. 그죠? 되게 좀 독특한 느낌 많이 들죠? 3074님 올해 2월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요.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취업 문턱에서는 쉬었던 시간을 좋게 봐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면접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결국 가고 싶었던 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신 것 같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저 이제 사회인입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리고요. 쉬는 기간 동안 진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을 수 있는데 이게 또 글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기록에 남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 이렇게 면접을 볼 때는 물론 물음표가 뜰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자격증 혹은 글로 쓸 만한 어떤 본인을 표현할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친구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시간들을 이제 잘 표현해냈으니까 그걸 믿고 또 뽑아준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믿어주신 곳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것들 잘 보여주시고 열심히 사회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우님 열이 많이 나요. 신혼인데 해외 파견 근무 중이라서 와이프도 못 보고 회사에서는 빨리 자료를 보내달라고 난리고 아무도 몰라주니 서글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해외에 있을 때는 또 아프면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일 때문에 넘어가 계시다 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막 정신이 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빨리 정리하셔갖고
원하시는 자료 보내드리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에게도 전화하시고 그래요. 한세빈님, 오늘 좋아하는 남자 사람 친구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았어요. 크리스마스에 같이 만나서 영화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떨리고 설레네요.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합니다. 라고. 7일,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그래요. 크리스마스 요즘에 뭐 영화 재밌는 거 뭐 있죠? 참 영화 재밌는 거 되게 많던데. 재밌는 거 보세요. 2481님, 이번 달 27일에 결혼을 하는 25살 예비 신랑입니다. 지금 신혼집 꾸미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신부랑 같이 신혼집을 직접 수리하니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더 정이 들어서 마음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요. 항상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직접 또 수리도 하시고 막 이 벽지라든지 이런 거 바르시고 그러시는 거겠죠? 손이 가는 만큼 정도 많이 드실 거고,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시는 것들 이렇게 더 많이 집에 이렇게 투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잘하시고요.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마무리하시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소심한 오빠들의 새벽밤, 그리고 클럽 에잇의 Love Dies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유난히 잦은 비를 맞으며 하루를 힘들게 보낸 창가에 희뿌연 새벽 으슬하게 다가와 나를 깨우는 날. Things grow old, we're now descending. Couldn't keep up with all the changes. The hip hopper,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rubber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소리 소문 없이 팬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분들이죠. 교훈한 프로필 얼굴 하나 없이 오로지 음악 하나로 인디 차트를 점령했습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여전히 베일에 쌓인 듯 아닌 듯 꾸준하게 음악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룹 스탠딩 에그와 함께합니다. 노래는 너무 익숙하지만 멤버는 몇 명인지, 나이는 몇인지, 이름은 뭔지 궁금하게 만드는 그룹이죠. 스탠딩 에그. 오늘은 에그 1호, 2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이돌도 아니고 갑자기 두 분이서 이제 안 짰는데 눈치 이상하게 맞췄네요. 교환으로. 네. 눈치 교환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맞추시는 게 어딨어요. 눈도 안 봤는데.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요. 스탠딩 에그 분들 오랜만에 네. 프로그램 찾아주셨는데 네, 인사 좀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아예 못 맞추잖아. 왜 그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탠딩의 에그 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탠딩 에그 2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언제쯤에 본명을 네, 뭐 아마 글쎄요. 결혼식 할 때는 본명 쓰려나. 얼마 전에 외국 갔었는데 네네. 그 같이 간 크루들이 네네. 다 제 본명을 몰라가지고 제가 정말요? 여권을 맡겨놓고 잠깐 어딜 갔는데 체크인하다가 제 본명을 이렇게 부르니까 그 누구냐며. 체크인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네. 다들 우리랑 일행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번 큰일 날 뻔했던 기억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예명으로 활동을
쭉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일도 좀 생기는군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푸른 밤은 이제 1년 넘게 또 네, 오랜만에 한- 찾아주신 네, 것 같아요. 네, 작년 1년 봄에 네, 나와주셨으니까. 한 1년 7개월 정도 네. 됐어요. 그냥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뭐 저희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뭐 네, 불러주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되게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가끔 저와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받으시면서 아, 네, 그게 네, 좀 됐죠. 근데 부끄럽네요. 네, 제가 네, 그러네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평소에 이 시간대는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는지 12시? 네, 2시 그 이쯤에? 실제로 그 운전하면서도 푸른밤 자주 듣고, 네네. 네, 뭐 이 시간대는 항상 좀 깨어 있는 시간대여가지고, 음. 네,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렇군요. 책도 보고, 활동 시간인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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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호님은 뭐 12시면 초저녁이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지난번에 스탠딩 에그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풀어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룹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탠딩 에그는요, 어쿠스틱 음악을 하는 인디 밴드고요. 네, 뭐 회사 없이, 뭐 매니저 없이 저희끼리 5년 동안 열심히 해오면서, 네, 이제 중견 한국을 대표하는 네, 어쿠스틱 뮤지션으로 성장해 있는데, 벌써 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소개글이 생각하세요? 나가야 되겠는데요. 에그 1호님, 1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호님의 발언. 네, 위험하네요. 명실상관 2년 연속 네, 상을 수상하면서 네. 기쁘잖아요. 네, 네.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상욕심은 없었는데 네네네. 두 번째 받을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받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어깨도 좀 힘도 들어가고 음악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실 네. 것 같아요. 그거보다 뭐 다른 여러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인디 음악을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요. 네. 되게 좋은 음악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받아도 되나 음.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여러 가지 네, 또 떳떳하게 이게 이 팀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또 더 증명시켜야겠다라는 또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랬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저도 몰랐는데 네. 어떤 이제 팬분이 후보에 올라서 지금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들어가서 3표씩 이제 네, 스스로도 또 네, 열심히 투표하고 최고의 뮤지션이다. 인디 부분 스스로에게. 그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일단 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스탠딩 에그 앨범 꾸준히 발표를 하고 계신데 네. 이번에도 얼마 전에 미니 앨범이 또 나왔어요.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너라는 이제 미니 앨범인데요. 네. 그 내면의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음악을 하면서 조금 작년 여름 이후에 약간의 슬럼프가 좀 있었어요. 팀 내에서 곡도 좀 안 써지고 좀 음악적인 에너지가 약간 고갈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신선한 어떤 기분을 불어넣고 싶어서 뭐 여행도 다녀오고 뭐 많이 했는데도 네네. 사실 좀 고민을 하다가 힘겹게 이제 저희 안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음악적으로 풀어보자 하면서 이제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평소에 저희 음악보다 약간 더 무겁고 조금 더 감정이 약간 격해진 앨범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제 좀 고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묻어나다 보면 음악적으로 또 다른 색깔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나온 이 이너라는 앨범 자체의 타이틀곡 딱 쓰면서부터 이거 타이틀이다 이런 네. 느낌을 받으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 곡은 그 제가 처음 구상은 제가 했는데요. 네. 이제 곡이 하도 안 써져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건반 앞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영감도 안 떠오르고 하다가 네. 이제 고민하면서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이랑도 얘기도 많이 하고 멤버들이랑도 이런저런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주변에 뭐 여자친구랑도 얘기하고 네네. 막 고민을 털어놓고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이제 자고 일어나서 새벽녘에 건반 앞에 앉았을 때 이 노래가 이제 처음 떠올랐어요. 그랬는데 그 곡을 쓰면서 저도 되게 많이 그 울컥했었고 이 곡을 이제 스케치를 처음 한 걸 멤버들이랑 같이 이런 스타일인데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 하면서 이제 건반으로 간단하게 했을 때도 멤버들이 다 너무 그 마음이 좀 전달된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송폼이라는 게 네. 뭐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가서 후렴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를 제외하고는 멜로디가 계속 달라요. 네. 그래서 그냥 감정이 흐르는 대로 썼던 걸 결국은 정리하는 것보단 그대로 풀어서 만든 곡인데 또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전달이 되셨는지 좀 좋아해 주셔서 네. 그렇군요. 다행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에그 2호의 노래였잖아요. 네. 히로 씨가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처음에 그 원래 사실 타이틀이 예리라는 1번 곡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타이틀곡을 정하고 나서 뮤직비디오도 의뢰도 하고 뭐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는데 다른 곡이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네네. 건반에 앉아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게 아까 이호가 말했듯이 멜로디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 송폼도 더 맞춰야 되고 대중적으로 그걸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작업을 해보고 이리저리 편곡을 다시 해봐도 네네. 감정적인 건 처음에 그 느낌이 제일 중요하다. 네네. 제일 좋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 곡이 나와서 되게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후렴구가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고 네. 그 외에 이제 뭐 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새로운 멜로디가 나온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와,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조금 그래도 송폼이 좀 맞아줘야 네. 예상도 가능하고 네. 그래야 좀 마음이 좀 더 와닿고 감동도 오고 그러는데 그럼 좀 어찌 보면 과감하게 이렇게 탈피하셨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래요. 이제 뭐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미스 유라는 이 타이틀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노래 한 곡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을 먼저 들려주시나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라이브로 준비한 곡은요. 네. 저희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는데 Nobody Knows라는 곡입니다. 네. 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는 음. 얘기인데 실제 그 내용은 연인 간의 그 헤어짐 이후에 아픔을 누구에게 털어놔도 네. 그리고 누가 나를 위로해도 그 위로가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얘기를 풀었지만 네. 처음에 이제 그 곡을 구상할 때 저희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누구에게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부분도 항상 우리에겐 있다라는 얘기를 뭔가 사랑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봤던 빗대어서. 곡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또 이번 앨범에는 뭐랄까요? 좀 내적인 고민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많이 비춰져 있는 그런 앨범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라이브 맞습니다.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스탠딩 에그가 오랜만에 또 이제 푸른밤에 나와주셨는데 라이브도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야, 이게 스탠딩 에그 하면 달달한 음악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 네. 뭐 물론 감성적인 이런 곡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미니 앨범은 제목부터 뭔가 속 깊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그 이호님이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요. 스탠딩 에그의 Nobody Knows 듣고 오겠습니다. 시간 이야기란 말 다 잊고 살라는 말 너무 쉽게 말하지 마 내 맘도 모르고 잊은 척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건데 꺼내 보여주고 싶어 그런 말도 못하게 그렇게 쉽게 지울 수 있다면 사랑했다고 말하지도 않아 지워질 순 있어도 내가 지우진 않아 Nobody knows Just nobody knows 그럴 리가 없어 감사합니다. 스탠딩 에그의 Nobody Knows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브로 함께 하셨고요. 야, 에그 이호님, 와, 저는 사실 라이브로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쵸. 네. 그때 나와주셨을 때는 그냥 이제 이야기만 네, 많이 네. 나왔으니까 와, 너무 편하게 잘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발음도 너무 듣기에 되게 뭔가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 되게 좋네요. 가사가 저 CD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네. 받아서 이제 가사와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자켓에 이제 실려 있는 사진들과 이 가사의 어떠한 뭐랄까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감사합니다. 어떤 쓸쓸한 감정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사랑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뭐 Nobody Knows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꼭 사랑 말고도 다른 어떠한 나의 감정선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뭐 에그이로님은 네. 이유 씨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보시는 경우가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떠신지. 영광입니다. 아니 영광이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나가서 이제 멤버가 노래 부르는 모습 보면 왠지 떨릴 수도 있고 괜히 함께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저 친구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괜한 걱정이 들 수도 있고.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정말 믿음이 그렇게 높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래요. 이제 두 분이서 함께 음악도 만드시고 네. 많은 교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음악적 교류를 이제 함께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좀 함께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안 하시나요? 혹시? 아침 수영으로. 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시작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아침 네, 수영? 네. 저희 집이 바로 이렇게 옆동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뭐 운동하고 호수공원도 한 바퀴 뭐 걷고. 산책도 하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음악 얘기도 하고 네 이번엔 뭐 어떤 스타일을 한번 해보자 뭐 요즘에 이런 음악 들어봤어 뭐 네네네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요즘 이번에 앨범 나올 때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그 외국 그 팝이나 빌보드나 아니면 네네. 영국 차트나 이런 걸 좀 많이 또 참고도 하긴 하는데 네네.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게 뭐 되게 큰 뭐랄까 자극적인 음악들이 더 대세잖아요. 그런 편이죠. 네. 대중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데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아델이나 샘 스미스나 네네. 정말 감정이 전달이 되는 그런 음악이 너무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만들고 싶고 욕심이 네네.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음악을 뭐 이게 사운드의 문제인지 뭐 가사인지 멜로디인지 근데 뭐 멤버랑 상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잘 어떻게 보면 그 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대중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정작 만드는 사람들은 네. 모르는 네. 경우가 네.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처음 생각했던 그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솔직하게. 네 여러 시행착오 끝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와서 네, 기분이 이번 앨범 좋습니다. 정말 좀 만족을 하시나요? 멤버분들 모두? 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네. 참 이번 앨범 제가 듣기에도 참 Nobody Knows를 이제 딱 들었는데 가사도 그렇고 참 스탠딩 에그의 색깔을 갖고 하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색채를 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번 앨범에는 객원 보컬이 없어요. 네. 스탠딩 에그 하면 그래도 객원 보컬이라든지 이런 어떤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이제 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이번 앨범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저희 안에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뭐 다른 뮤지션 분들이 이걸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하는 게 네네. 솔직하게 전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남자 보컬의 곡들에 대해서 그 이제 정말 좋아하는 보컬들이 있어도 이제 뭐 되게 뭐 종현 씨라든지 근데 이제 뭐 얘기를 건네기 되게 힘든 분들이 계셔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원하는 어떤 이거 이 노래 누가 부르면 진짜 기가 막힐 것 네, 같은데라고 생각을 있어요. 했지만 그런 그럼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네. 이게 어떠한 좀 이게 뭐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네, 경우에는 네. 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도 뭐 계속해서 음악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경우 또 기회들이 또 막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탠딩 에그는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참 잘 맞는 그런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음악 자체가 본인들이 부르면 정말 좋은 본인들만 불러야 되는 그런 네. 팀들이 또 있고 맞아요. 남들과 또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 팀이 또 있는데 스탠딩 에그는 그런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제가 방금 불러던 Nobody Knows라는 네네. 곡이 솔직히 얘기해서 원래 종현 씨 생각하고 썼던 곡이에요. 정말요? 네, 저를요? 네, 저희가 원래 마이클 잭슨을 또 너무 좋아해서 예예예. 약간 그런 뭔가 가냘프면서도
상처 막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네. 힘이 있는 그. 힘이 있는, 너무 네. 갑작스러운 느낌인데요. 아, 진짜요. 아 저한테는 개인적인 연락 전혀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왜냐면 방송 나오셔서 이렇게 사실 얘기- 이호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렸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신뢰하지 마. 네, 그래서 그게 왜 실례입니까? 아, 같이 음악하자고 하는 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에이. 다음엔 제가 한번.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뭐 연락하고 거절당하는 게 제가 무슨 이번에-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락은 제가 꼭 아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앨범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타이틀곡 네, 대부분의 미스 사람들이 유. 많이 듣잖아요. 네, 네. 근데 스탠딩 에그를 오래 좀 알아온 사람들이라면 마지막 트랙부터 듣는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요. 네. 이건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 팬분들은 또 네. 저희 음악 앨범을 보통 요즘은 또 이렇게 풀로 들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적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제 앨범 중에서 초이스를 하시잖아요. 몇 어떤 곡 몇 곡을- 곡 네, 뭐가 좋아요 네, 이렇게 네. 추천을 받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팬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곡을 구성하는지를 이제 좀 아시니까 마지막 곡엔 항상 이런 느낌의 곡들이 있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곡들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실제로 저희도 또 이제 음반에서 이제 마지막 곡은 네, 그 음반을 다시 한번 듣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되게 좀 깊은 느낌이거나 좀 더 잔잔한데도 가볍지 않은 곡들을 항상 좀 거기다가 넣는 편이라서요. 근데 참 마지막 곡을 정하시기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좀 어떤 틀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거 진짜 마지막 곡 하면 좋겠다. 이미 좀 빨리 정해지는 편이에요. 마지막 네, 곡은. 맞아요. 그래요? 오히려 앨범 네. 이게 제작을 하시면서 네. 여러 번 또 앨범을 내셨다 보니까 그런 네. 어떤 노하우들도 쌓여가는 거겠죠. 자, 스탠딩 에그 프로듀싱을 많이 하는 그런 프로듀싱 유닛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이 사람이 진짜 제일 잘한다 하시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신지 1호님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건 진짜 이 사람 진짜 잘해. 프로듀싱을 함께하는 이 그 에그. 쓸 중에 네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이호는 뭘 잘해, 뭐 그런 거죠. 사모는 뭘 잘해. 그 사모가- 없나요? 사모 같은 경우는 소녀 감성. 사모님. 네. 사모 맞아요.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임에도 네네네. 정말 중학생, 여고생. 아, 같은 정말요? 네. 그런 감성이 섬세함? 어떻게 네. 순수함 그런 맞아요. 것도 있군요. 맞아요. 첫사랑. 기본적으로 순수한 느낌이 음. 있어요. 그런 걸 좀 갖고 있는 멤버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이제 음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제 또 많은 분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1호님은 어떠신가요? 저 스스로요? 스스로 바라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네. 2호님이 본 1호 어때요? 1호 형이요. 기본적으로 저희 팀에 저희 프로듀서들끼리 있지만 네네. 그중에 총괄 프로듀서 역할을 하는 이제 음. 멤버가 1호 형인데 그런 뭐 판단력. 네, 여기선 이런 편곡보단 이런 편곡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여기서 이런 사운드보단 이런 사운드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그 제시해주는 이제 음악을 머릿속에 있는 상태랑 네. 결국 이게 사람들 귀에 들려지게 만드는 상태는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멤버가 1호 형이 아닌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게 상상만으로 하는 걸 또 구체화시킨다라는 게 네, 쉬운 네.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1호님이 보기에 2호님은 어떠세요? 이호를 처음 만난 게 어떤 작업 때문이었는데 네네. 그걸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그 곡을 이호가 불렀던 곡을 가이드를 듣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불렀어요. 네. 새로 불렀는데 저는 이호 목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프로포즈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그때 또 느꼈던 어떤 프로포즈요. 그냥 뭐 네네네.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프로포즈라는 게 또 여러 뜻이 있으니까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거절했을 텐데. 그런 의미의 프로포즈였다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누고 네. 있는데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네.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Miss You. 2부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빛을 잃은 내 마음에 내려앉은 그리움에 둘 곳 없는 기억에 오늘도 난 헤매이네
하나씩 더듬어 짚어가 I don't wanna say goodbye now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베일에 쌓여있는 스탠딩 에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사실 스탠딩 에그의 음악도 예전에도 듣고 그랬지만 뭐랄까 저의 이미지에 이제 남아있는 건 작년 봄쯤에 이제 함께했던 그 스탠딩 에그님들의 어떤 그 초롱초롱한 그런 눈빛들 베일에 쌓여있지만 저에겐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아 그런 이미지 뭔가 순수한 이미지. 지금도 이호님 지금 좀 더우셨는지 앞머리를 네. 이제 헤드폰으로 넘겨 쓰시고 마치 머리띠처럼 너무 귀엽게 네. 이런 모습 너무너무 저만 보일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네. 이런 귀여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항상 신비주의를 고집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일까요? 대체 뭡니까? 신비주의는 아니고요. 예. 네, 실제로 좀 음악이 많이 들려지는 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네. 반대로 또 저희를 잘 모르시는 게 이제 와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진짜. 네.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이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연히 어디 식당에 갔다가 네. 저희 그 공연을 보신 분이 계셨나 봐요. 스탠딩 에그에. 네,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페인 모드였는데 저를 봤다고 또 하셔가지고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정말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SNS를 네.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셀카 빼고 다 올리죠. 하루 네. 먹는 메뉴나 이런저런 소식들이나 봤던 책, 들었던 음악 많이 이렇게 팬들이랑 나누는 편인데요.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을 또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겠네요. 네. 이호님 주로 그러면 그런 계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멤버는 누군가요? 다 같이. 다 따로 있어요. 막 그래요? 네, 1호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 이호죠. 역시 이호님. 기가 막히게 쓰시나요? 기가 막히게 찍죠. 맛있게. 맛있어 보이게. 네. 네, 사실 한때 맛집 블로그도 하셨다고요? 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요즘 앨범 작업 때문에 바빠서 업로드는 잘 못했는데 최근에도 계속 자주 좀 다니고 있어요. 몰아서 한번 하려고요. 네. 그렇군요. 또 음식이라든지 맛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고 있으면 진짜 네.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음악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스탠딩 에그 요즘 좀 꽂혀 있는 가수나 노래, 장르 이런 게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쿠스틱한 음악을 좀 많이 보여주시는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전혀 다르게 되게 EDM 사운드라든지 이런 거에 또 빠져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요즘에 좀 빠져 있는 장르라든지 아티스트? 최근에는 조금 미국이나 영국에 네. 유명하지 않은 그 인디 뮤지션들 음악을 좀 많이 듣는 편이고요. 네네네. 그 밖에도 사실 저희는 고전 음악을 더 많이 들어요. 옛날 음악. 물론 옛날 네. 음악도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들었던 건 이제 오아시스 1집, 2집. 오아시스 1집, 2집 기가 네. 막히죠. 지금 영국 사운드가 대세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그 근본적인 게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를 맞아요.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오아시스라고 하면 진짜 이거 푸른밤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이 조금 잘 모르는 경향이 있을 거거든요. 네. 오아시스에 대한 음악을.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은 사실 영국 하면 아델, 샘 스미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겠죠. 네. 하지만 뭐 저 때도 조금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 제가 26인데 좀 모르는 친구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조금만 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두세 달만 많아도 이제 밴드부 형들 얘기만 조금만 들어봤어도 야 오아시스 하면서 네, 제2의 비틀즈라고 하니까. 맞아요. 그때 네. 정말 대단했죠. 오아시스. 맞아요. 저희는 또 이제 비틀즈를 사실 듣고 큰 세대는 아니었기 네네네. 때문에 네. 오아시스를 듣고 비틀즈를 사실 상상했어요. 처음에. 그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비틀즈를 들었을 때 와 비틀즈 좋다. 이게 어쩌면 오아시스가 없었으면 또 비틀즈를 못 듣고 잘할 수도 있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연계성이 또 있는 네.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오아시스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주셨고요. 자, 스탠딩 에그 활동한 지가 5년 정도 됐어요. 두 네. 분은 언제 처음 작곡을 시작하셨고 언제 또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타를 오. 처음 배웠었는데요. 네. 배우고 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게 막 트로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팝을 치고 싶었는데. 네네. 동네 교습소에서 네, 동네 교습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가 좀 뭐랄까 보통 음악을 좋은 걸 들었을 때 이렇게 소름 돋잖아요. 네네. 네, 그 닭살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어린 마음에. 정말 그 진짜 큰 네, 그 뭔가 시발점이 되죠. 네. 그 욕심이라든지 네,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나도 내가 느꼈던 무언가를 남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싶다. 같지 않은 다른 무언가 내가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로 또 이제 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 기타를 치시다가 처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흥얼거리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뭐 그런 학교도 가고 네네. 그렇게 하고 싶다.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본격적으로 작곡이라고 한 거는 한 20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도 사실 20살이도 빠르죠. 그때 네. 시작을 해도 빠른 때였기 때문에. 지금 기록물을 보면 너무 한심해가지고 아직 저장되어 있거든요. 시작이 그래도 뭐 무슨 말씀이세요? 시작은 어쨌든. 미약하지만 자, 스탠딩 에그가 올해도 상당히 여러 장의 앨범을 냈죠. 페스티벌도 많이 하셨고 단독 공연도 하셨고 이렇게 꾸준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팬분들이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로 인디 공무원이다 뭐 이런 말씀하세요. 꾸준히 정말 많이 하신다. 네, 좀 저희가 스스로 봐도 재능이 부족한 부분을 좀 성실함으로 좀 메우려고 하고 있지 않나 열심히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무슨 말씀이세요? 발표하실 때마다 좋은 곡들이 나오는데. 네, 뭐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몇 곡 총 발표하신 거예요? 글쎄요, 100곡은 넘는 것 같고. 와, 앨범 숫자는 세실 수 있으실까요? 정규 앨범이 4장 있고요. 네. 미니 앨범도 7장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활동을 하셨네요. 네. 그래요. 뭐 그 많은 곡들 중에 에그이로 2호 가장 좋아하는 곡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번 최근 미니 앨범에도 피아노와 건반으로 낸 그렇게 네. 소소한 느낌의 곡을 만들기도 했는데 예전에 기타와 보컬만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네. 그 앨범 미니 앨범 전체 럭키라는 미니 앨범인데 거기서 휴식이라는 곡이 되게 이걸 이때도 만들 때도 이거 되게 스탠딩 에그스럽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왠지 이건 스탠딩 에그스럽다. 이거는 우리들의 색깔을 또 이렇게 네. 그래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곡이 더 인기가 지금 실제로 더 많은데요. 리틀 스타 같은 경우도 더 네네네. 인기가 많은데 이 곡을 타이틀로 해야겠다. 욕심을 부렸던 네, 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탠딩의 휴식이라는 곡. 뭐 이후님은 어떠신지? 저는 요번에 나온 미스 유라는 곡에 뭐 최근에 저도 어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됐어. 뭐 그래서 물어볼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어떤 뭐 큰 사건이 있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마음이 많이 좀 지치거나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뚫고 나온 곡이라는 생각에 저도 그 친구들한테 그래 아무래도 내 인생곡인 것 같아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 또 주변인들에게 또 연락이 많이 오게 됐던 그런 노래였던 네, 네. 거군요. 그래요. 자, 음악 얘기도 쭉쭉 나누고 있는데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으로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지. 이 곡은 아까 지금 1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곡을 좀 많이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푸른밤에 어울리는 곡이 푸른밤에서 많이 소개됐었죠.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리틀 스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 곡 같은 경우엔 진짜 가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너무 달콤한 곡인 것 같아요. 스탠딩 에그를 이제 이 곡을 듣고 누구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검색 어플 켜고 이거 무슨 노래야? 이렇게 휴대폰 들고 카페에서 나오면 그 검색 어플 킨 다음에 이거 무슨 노래야? 이렇게 찾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때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때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야, 너무 편하네요.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듣고 왔는데 다 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됩니다. 드시면서 다 주무시면 네.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들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스탠딩 에그 노래 네. 들으시면서 편하게 주무셨다면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무슨 노래였지? 찾아봐야겠다. 또 네. 이제 찾아보시고 그러시는 거겠죠.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 늦은 시간에 라디오에서 틀기 너무 좋은 곡이라서 선곡이 많이 되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탠딩 에그의 노래 중에 라디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곡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이 들려오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래요. 스탠딩 에그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들과 콜라보를 많이 한다라고 앞서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니 앨범 나왔잖아요. 네. 다음 앨범에 혹시 또 콜라보레이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 저희야 뭐 늘 열려 있고요. 예. 네, 많은 분들과 좋은 작업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있는 아티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 빼고요. 저야 물론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달려갑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우리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네. 저 말고 다른 또 아티스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저야 함께 해 주시면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그러면 꼭 일단 조현 네. 씨는 킵하도록 하고요. 킵하시고 네. 주머니에 잘 넣어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외국 뮤지션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같이 해보고 싶고 최근에는 들었던 그 벤 하워드라는 예. 네, 뮤지션 제가 앨범을 사서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디서 녹음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어디서 또 레코딩이 진행이 됐는지 네, 거기 가면 그 사람에 대한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앨범을 이제 주문해서 수입음반을 샀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철벽이야. 그 주머니에 다시 넣어놨어. 그랬군요. 네, 그런 좋아, 아티스트 목소리 또 너무 함께 하고 좋아요. 싶으시고 네. 또 1호님은 있으신지? 지금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생각나는데요. 그래요? 저도 외국 아티스트 중에는 잭 존슨. 네네. 네, 잭 존슨.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네. 하와이도 가고 싶고. 사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작업을 하와이에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무슨 얘기를 가셔서? 돌아서 지금 그 잡지를 보면 얘기를. 잭 존슨 그 작업실이 나오는데 네. 집을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좀 그런 작업실로. 네, 그래서 정말 잭 존슨의 집도 놀러 가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관광 가시는 거 아니죠? 네. 여성분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소녀시대 태연 씨가 최고죠. 네,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녹음실이 같이 맞아, 사용할 맞아.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러면 옆방에서 태연 씨가 노래를 부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 너무 잘하시길래 노래 너무 잘하죠.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장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이게 스탠딩 에그의 편안한 노래 음악과 또 태연 씨의 목소리가 맞는다면 진정한 자장가가 탄생하지 않을까. 네. 기가 막힐 것 같네요. 저희 작업 멈추고 그 곡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에너지가 또 있는 분이죠, 태연 네. 씨가. 예. 자, 그래 음악 얘기도 쭉 나누고 있는데 내년에 콘서트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연말 공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벌써 또 내년 공연 계획도 생겨서 음. 내년 발렌타인데이쯤 해서 아마 서울에서 공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공연을 또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내년 걸 또 잡으신 저희가 어떤 항상 이유 궁금해요. 앨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그 상반기에 나온 앨범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고요. 네. 네, 하반기에 나온 곡 앨범을 가지고 전국 투어 이렇게 1년에 앨범 2장과 야, 네, 전국 투어 2번을 늘 하고 있어요.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네, 공무원. 공무원이에요. 네. 어디서 어떻게 투어 진행하시는지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죠. 네, 지금 뭐 대전 공연, 광주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고요. 네네. 이제 요번 그 19일, 20일 요번 주말에 서울에서 공연이 있고요. 상명대 아트센터에서 있고요. 그다음이 대구에서 크리스마스에 천마 아트센터에서 있고 31일 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네, 또 마지막 연말 마지막 공연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빡빡하게 차 있군요. 내일도 또 콘서트가 있으신 거고. 네, 열심히 해야죠. 그래요. 이 팬분들도 또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찾아오시니까 따뜻하게 또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뭐 근데 또 팬들과 함께 하시는 이 공연에서 되게 재밌는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비밀 암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이제 노래를 하고 진행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네, 이호님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성격이 저희가 되게 막 끼가 넘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저희 곡들 중에 되게 신나는 곡들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함께 뭐 스탠딩에서 이렇게 신나게 노는 파트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이거 작가분이 오셨나 공연에? 작가님께서 재밌는 걸 또 써주셨는데.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가수분들이 막 모두 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막 이런 걸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안경을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면 그때 알아서들 일어나시는 걸로. 아니 무슨 007도 아니고 서로 이제 안무 정해서 공연을 함께 네. 그런 부끄러움이 또 있군요. 네. 참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팬분들은 다 그걸 또 알아채시고 일어나시나요? 그 전에 설명해 드려요. 아. 제가 이렇게 하면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뭐 밴드 소개도 이제 원래 연주랑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럼 막 연주하고 막 그럼 드럼 하고. 그쵸 그쵸. 그거 제가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누구 드럼 누구 뭐 네. 이런 거 하기 어려워요. 그냥 정중하게 한 분 한 분 드럼에 뭐 누구십니다. 네, 라고 기타에 하면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용조용하네요. 뭐 네.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네. 좀 그렇게 좀 재밌네요. 근데 그게 낯설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거 할 때. 네. 공연할 때 좀 그런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콜 시간은 1시간이 넘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끄러움 그렇게 타시면서. 그게 저도 네. 그 약간 좀 시동이 늦게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연이 끝날 때쯤 되면 아쉽구나. 목이 또 풀려요. 그래요? 갑자기 노래가 너무 자유자재로 잘 되고 네네네. 이대로 여러분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좀. 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하면은 새 앨범을 내고 그 공연을 하니까 늘 그 수록곡들을 일단 들려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셋리스트에서 없는 곡들 중에 이제 또 저희 유명한 곡들이나 이런 걸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신청곡을 받아서 웬만한 건 좀 이렇게 불러드리다 보니까 길게 가더라고요. 이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함께 공연을 하시다 보면 그만 끝내지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의 영광이죠. 뭐가 또 영광이야. 항상 영광이시라고. 항상 그 포지션을 유지하시네요. 영광 포지션. 원래는 이게 대관 시간이 있으니까. 네. 네네. 사실 초조해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뭐 네. 즐겁게 공연 마무리하고 사고 없다면은 네, 다행인 네. 공연이겠죠. 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스탠딩 에그의 음악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좀 계획 궁금해요. 저 뭐 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회의하고 건반에 앉아서 기타 치고 뭐 상반기에 또 앨범 작업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니 앨범이 제일 앞에 있는 목표고요. 뭐 그 다음엔 또 그 공연, 앨범 공연. 이 공무원분들 네. 기가 막히세요.
이게 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늘 뭐 최고의 곡을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그게 늘 마음 같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생각한 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곡들이 나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멈춰 있으면 안 되겠다. 네. 어쩌면 앨범을 발표해서 어떤 곡들은 뭐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도 하나의 시행착오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의 여정이니까 더 꾸준히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 곡으로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곡은 정말 이제 그 푸른밤과 함께 청취자분들 푹 잠드시라고 저희 스탠딩 에그 이번 이너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자 또 저희의 또 다른 자장가인 슬림리스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아, 또 다른 자장가 슬림리스. 네, 네. 자, 그래요. 자리해 주시고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번 앨범에 또 마지막 트랙이라고 했는데 팬분들은 또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트랙인 경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스탠딩 에그니까요. 자, 슬림리스. 또 이 밤에 듣기에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제목부터. 자, 그러면 스탠딩 에그의 라이브로 함께 듣겠습니다. 슬림리스 듣고 올게요. 이제 내가 가장 설레는 시간 내 앞에서 너 눈 감고 있을 때 사진처럼 하나하나 천천히 두근두근 바라볼 수 있어서 Let me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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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et me s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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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야, 스탠딩 에그의 슬림리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야, 이 노래 되게 좋네요. 되게 진짜 잠 자기에 너무 좋은. 아, 이렇게 자장가를 연타로 2방을 불러주시면 이제 버티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번 앨범의 마지막 트랙 슬림리스였고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신지. 시간이 흘러서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네, 올 때마다 뭐 뭐랄까요, TV 보는 느낌이고 저희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 저희가 사실 방송국을 잘 안 오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네. 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올 때마다. 아이고, 예,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너무 저도. 감사합니다. 이현님은 어떠셨는지? 아, 저도 뭐 오랜만에 뭐 작가님들, 뭐 PD님들, 종현 씨 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네, 노래도 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제가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스튜디오 약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네, 너무 재밌게. 감사합니다. 잘 너무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노래도 너무 잘 들었고요.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탠딩 에그의 예를 들을 거거든요. 이 곡을 맨 처음 타이틀곡을 또 생각을 했었다고 이야기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곡을 들으면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비슷한 날들 오늘도 지나가지만 한참 동안 제자리라서 겁이 나 뭔가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만 I'm fine 잠시 멈춰서서 거울을 봐 또 너를 불러봐 Take me higher 누가 비웃으면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남동생이 군대를 갔다.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데려다 주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다. 남동생은 우리 집 막내로 나와는 9살이나 차이가 난다. 어린 시절 손을 붙잡고 다니면 남자인데도 동생은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아직도 나에겐 그때의 어린 모습이 생생한데 그런 동생이 군대에 간다는 것도 믿기질 않았고 사실 데려다 주고 온 지금도 실감이 나질 않는다. 우리 집엔 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래서였을까? 부대에 어머니와 같이 온 다른 아이들을 보니 왠지 마음이 아팠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동생 마음은 더 아팠을 것 같은데 동생은 나에게 담담하게 울지마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다. 나보다 더 어른스러운 아이라서 잘 지낼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걱정이 된다.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고비를 함께 넘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순간들을 이렇게 울고 웃으며 보내게 되겠지. 하지만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처럼 지금 곁에 없는 동생과 어머니의 존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너의 빈자리가 다시 채워질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의 그댈 견딜 수 없이 힘들게 했나요 하루의 끝, 오늘은 최다희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세렝게티의 모든 것은 꿈처럼 이었습니다. 보내주신 글 중에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라는 말이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옆에 있을 때는 항상 느끼지 못했던 소중함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그것이 없을 때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의 부재가 또 이제 피부로 느껴질 때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동생분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연락이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잘 꾸준히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유성님, 휴, 좋은 일 하겠다고 친구 청첩장을 만들어서 400장이나 뽑았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주소가 잘못 인쇄되어 있네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괜히 만들어준다고 방정 떤 건 아닌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너무 슬픕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에이, 다시 뽑아드리면 되죠. 예, 잘 뽑아서 아주 벌써 보내드렸나? 어쨌든 어서 수정을 하셔갖고 빨리빨리 이렇게 잘 일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친구 좋은 일 친구한테 이제 축하를 해준다고 또 하신 거니까 친구도 이해를 할 거예요. 3374님, 5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한 집에 살면서
말 한마디 잘 섞지 않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독립한 지 6개월째 방금 동생에게 전화가 왔는데 잠깐 집 앞에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반찬 3가지와 즉석밥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월급 받는 날이라면서요. 며칠 전 본가에 들렀을 때 휴학하고 빈둥거리는 동생에게 잔소리만 하고 났는데 이렇게 챙김을 받다니 울컥했어요. 계속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동생도 어른이 됐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동생분도 나이가 있고 또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것처럼 보여도 또 쉬는 게 아니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챙김도 받고 또 3374님도 이제 챙겨주시고 그러는 거죠. 가족이 뭐 항상 그런 서로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이니까요. 박진영님, 쫑디 언니랑 자취를 하는데 어제 이사를 했어요. 전에는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서 몰랐는데 이사라는 게 신경 쓸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지 몰라요. 내일도 일어나서 청소를 해야 하지만 푸른 밤은 듣고 자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정말 할 일이 많고요. 정신 없죠. 이사라는 게 이게 생각보다 진짜 이사하면서 뭐 정리하면서 잃어버리는 물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정말 좀 스트레스로 작용할 때가 있고 정리 잘 하시고요. 청소 진짜 짧게 봐도 한 달 정도 보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실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 방 청소야 뭐 금방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뭐 어디다 물건을 또 뒀는지 이런 것들은 진짜 짧게 봐도 한 달은 걸리니까요. 그래 이사 축하드립니다. 한주민님, 취준생이에요. 주말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매니저의 하대에 힘들지만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좋아요. 홍콩에 사는 칼리라는 동생이 쫑디 푸른밤 광팬이길래 너무 신기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해분들도 푸른밤 많이 찾아주시는데 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만난 케이스군요. 그래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도 참 재미있을 수 있죠. 저는 사실 외국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한국에서 그렇게 막 친구가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요. 어쨌든 그래요. 좋은 관계 잘 유지하시고요. 푸른밤도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678님, 오늘 책상 정리를 싹 했어요. 볼펜도 색깔로 사고 책상 정리도 하고 노트도 사뒀으니 내일부터 영어 공부 시작할 일만 남았네요. 미루고 미뤘는데 이제 더는 미룰 핑계가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는 제 방에 이제 책상이 없어요. 작업실에만 책상이 있고 저희 방에는 책상이 없는데 예전에도 사실 볼펜 막 이런 거 모으거나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참 신기하긴 했었는데 볼펜마다 역할이 있겠죠? 볼펜을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파란색은 뭐 빨간색은 뭐 노란색은 뭐 이런 게 좀 있으시겠죠. 그리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 보면 신기합니다. 그런 뭔가 체계적인 공부 방법. 자, 노래 2개 듣고 오겠습니다. 맥스웰의 Change It 그리고 하비누아주의 녹턴 2곡 듣고 오겠습니다. Back when I was 4 or 3,
오늘 회사에서 업무 문제로 상대방과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요.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미안하다면서 이제 됐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 잘못도 아니었고 그저 간단한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8324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진짜 미안한 마음이라면 요구하지 않아도 전해질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크게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도 생각을 해보면 싸움 초기에 누군가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도 원만하게 해결될 일이거든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잘못도 돌아보게 되고 나도 괜스레 미안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끝곡 스위스로우의 겨울여행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늦은 밤 술 취한 너